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퍼즐 조각 두 개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한쪽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한쪽은 최첨단 빌딩 숲, 아주 안정적인 금융 중심지에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하나는 정말 절박한 필요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아주 치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언뜻 보기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 1위 국가가 됐다는 보고서, 다른 하나는 중동의 금융 허브 아부다비가 USDT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 생존과 미래 산업, 이 양극단의 이야기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걸까요? 오늘 이 퍼즐을 맞춰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우리 삶에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 1위라니 이게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 흔히 생각하는 투자나 투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용량의 대부분이 실제 생활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프리랜서가 국경 너머로 일해주고 월급을 받거나 심지어는 동네 가게에서 물건값을 치르는 그런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가게에서 물건값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낸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마치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듯이요. 네, 물론 대형마트에서 쓰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P2P 방식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ATM 앞에는 현금 뽑으려는 사람들의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설령 돈을 뽑아도 자국 화폐 가치는 매일같이 폭락하고 있고요. 모두가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를 원하지만 일반인이 실물 달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아,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대안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달러 가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경도, 은행 영업시간도 상관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쟁 달러라고 부릅니다. Wartime Dollar. 전쟁 달러? 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곳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운영을 못할 때 기술이 그 공백을 메우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반인들이 쓰기엔 너무 어렵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해킹이나 사기의 위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이 내일 아침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당장 가족에게 돈을 보내지 못하면 굶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에 비하면요, 기술적인 리스크는 감수할 만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을 더 빨리 배우고 적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죠.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절박함이 기술 채택의 가장 큰 동력이 된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보죠. 모든 것이 안정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금융 허브 아부다비입니다. 이곳에서 USDT와 USDC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건 우크라이나 사례와는 정말 결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한 겁니다. 아부다비의 금융특구 ADGM은 지금 작정하고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네, 싱가포르나 홍콩, 스위스랑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규제의 틀을 만들고 있죠. 이번 승인은 단순히 너희들 들어와서 사업해도 좋아 이 정도의 허가가 아닙니다. 그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ADGM은 USDT와 USDC를 합법적이고 감독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제 수단요? 네.
그냥 가상자산 중 하나로 인정한 게 아니라 법정 화폐처럼 결제에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정한 겁니다. 이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은행, 핀테크 기업, 자산 운용사들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마음껏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감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는 시민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생존을 위해 쓰기 시작한 상향식 확선이라면 아부다비는 정부와 제도가 위에서부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 길을 열어주는 하향식 확산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필요에 의한 채택과 허가에 의한 채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듣고 보니 그림이 정말 흥미롭게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례에 대해서요. 결국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특수 상황일 뿐 이걸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평화로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시달러라는 말이 와닿을 리가 없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은 절반만 맞습니다. 절반만요? 네. 전쟁이라는 촉매제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퍼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인류의 기술 발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검증된 기술이 결국 일상으로 파고든다는 패턴입니다. 아, 그런 패턴이 있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 대부분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쓰는 GPS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원래 미사일을 정확한 위치로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군사용이었죠. 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민간용 GPS 신호의 정확도를 떨어뜨려서 적국이 활용하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2000년에 그 제한을 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차량 공유 서비스, 배달 앱, 거의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생겨났죠. 맞습니다. 우버, 구글맵 같은 기업들이 탄생했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도 핵전쟁이 나도 통신망이 살아남도록 설계된 미 국방부 프로젝트였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문자 메시지, SMS 기술도 처음엔 통신망이 불안정한 곳에서 비상연락을 주고받는 제한된 용도로 쓰였고요. 이 모든 기술은 특수한 목적,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가 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특수 상황이라는 건 그 기술의 잠재력을 가장 확실하게 시험하는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무대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 금융 시스템이 멈췄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가치를 저장하고 이전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 예를 들어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라는 기존 국제송금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특수 상황이 오히려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이제 아부다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쪽은 또 다른 종류의 회의감이 들어요. 정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규제는 규제고 실제 사용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법 하나 만든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것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ADGM의 역할을 단순한 규제기관으로만 보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의 실험장, 일종의 샌드박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실험장이요? 네,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최첨단 경기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는 거죠. 실험장, 경기장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이어들이 그 경기장에서 뛰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 무역 대금을 은행망 안 거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정산하면 수수료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거요. 네네. 하지만 이전까지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불법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아부다비에 법인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그런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ADGM의 승인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제 이곳에서는 당신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테스트하고 상용화해도 좋습니다. 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이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특히 지금처럼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몇 년째 논쟁만 하면서 머뭇거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자본과 인재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곳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미래 금융을 하고 싶으면 우리에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거죠. 아하. 따라서 ADGM의 승인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미래 금융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두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필요와 아부다비의 허가.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뉴스를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현상들이 가리키는 미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진화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기국가의 생존 수단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 허브의 제도권 다산으로 편입되는 경로를 밟고 있죠.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개별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하나의 자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와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는 금융 인프라 레벨로 격상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금융 인프라 레벨. 마치 우리가 쓰는 인터넷망이나 고속도로처럼 사회의 기반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마치 100년 전에는 철도가 새로운 물류 인프라였고 30년 전에는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 인프라였던 것처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가치 전송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화를 추동하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있습니다. 두 개 엔진이요? 첫 번째 엔진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전쟁이 일어나거나 특정 국가가 경제 제재를 받거나 정치적 불안으로 자국 화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수록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서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빠르게 옮기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죠. 이 엔진은 세상이 불안정해질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엔진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안정적인 힘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바로 금융 규제 허브들의 경쟁입니다. 아부다비처럼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가나 도시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제도권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죠. 아하.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레일 위에서 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안정성이 수요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정성과 제도가 공급과 활용처를 만드는 이 두 엔진이 양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차를 밀고 끌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자산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 통화를 전 세계 누구에게나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수수료에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레일이라는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결제 레일. 기존의 은행 중심 국제 결제망,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 스위프트망이 수십 년 된 좁은 국도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막 개통된 초고속 하이웨이 같은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갈림길이죠?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를 만들 때 기존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할 것인가? 즉, 허가받은 시중은행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공정한 운동장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오픈 경쟁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군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중심 모델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혁신이 더딜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 경쟁 모델은 더 많은 경쟁과 실험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겠죠.
아부다비가 보여주듯이 이 새로운 레일 위에서 누가 더 빠르고 혁신적인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결정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하나를 허용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금융 경쟁력 전체가 걸린 설계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어떤 철학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오늘 나눈 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쓰이는 곳에서 살아남는다. 쓰이는 곳에서 살아남는다. 네. 아무리 기술이 대단하고 이론이 그럴듯해도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는 기술은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례는 바로 이 쓰임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쓰임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이요? 네. 우크라이나는 필요해서 쓰는 곳입니다. 생존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가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채택이죠. 반면 아부다비는 허용해서 쓰게 하는 곳입니다. 미래 금융산업을 선점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판단 아래 제도를 통해 위에서부터 사용을 유도하는 계획적인 채택, 퍼미션 드리븐 애덥션입니다. 필요해서 쓰는 곳과 허용해서 쓰게 하는 것.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오늘 확인한 가장 거대한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와 미래를 선점하려는 치밀한 제도적 허용,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기회를 만드는 현재 진행형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사용 사례와 아부다비의 제도와 흐름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막연한 기술 담론이나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까라는 질문을 넘어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본 퍼즐이 당신이 앞으로의 변화를 읽는 데 중요한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